통합사의 예시 문제 13번, 14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13번 다음 강연자가 지지할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자, 발문에 견해란 표현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주장 또는 의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문을 보면 폭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폭력에는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이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간접 폭력은 구조나 문화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을 뜻한다. 이는 비의도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자체로 반복되며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진정한 평화란 이것은 행동 방향을 말하죠. 직접 폭력뿐만 아니라 간접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문제 해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폭력이 문제라는 거죠. 여기는 직접 폭력과 간접 폭력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이 두 개가 모두 사라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를 목표로 삼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1번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폭력에 대한 최선의 방어이다. 자, 이것은 일단 판단을 유보하고 2번을 볼게요. 폭력은 소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만, 자, 한정표현이 나왔습니다. 허용될 수 있다. 자, 지문에는 적극적 폭력, 간접적 폭력 그 자체가 없는 세상을 추구한다 그러죠. 그런데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문 내용과 대치되죠. 그래서 2번 답을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3번 직접 폭력과 간접 폭력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지문에 3번 진술 직접 간접 폭력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죠. 직접과 간접이 서로 단절 또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폭력은 의도하지 않아도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지문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5번 이것 또한 지문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선택지 5개 각 진술을 지문과 연결해서 비교 대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번, 3번, 5번 이것은 지문과 직접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옳다고 판단해야 되죠. 왜냐하면 2번은 분명하게 잘못된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제 특징은 비록 지문에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 달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출생률과 경제 수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러죠. 그래프 A, B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두 국가 중 하나다. 자, 지도에 표시된 점을 체크하면 이것은 유럽의 어느 국가고 이것은 아프리카 어느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프 정보를 보겠습니다. 연령대별 인구 비율입니다. 그러면 단위는 퍼센트죠. 자, 나이 구성대 보면 0, 14세, 15, 64세,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개념을 가지고 구분한 거죠. 자, 15, 64세는 생산 가능 인구라 그럽니다. 65세 이상은 고령 인구라 그러죠. 그리고 0, 14세는 유소년 인구라 그럽니다. 자, 이 그래프 정보에서 A와 B를 비교하면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자, A는 유소년 인구에서 비율이 B보다 높고
생산 가능 인구에서는 B가 A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에서는 특히 B가 A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고 있죠. 자,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고령 사회라 그럽니다. 늙은이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떤 비용 부담이 생길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은 특징으로 봤을 때 A는 아프리카 국가, B는 유럽의 어느 국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 정보를 보겠습니다. 기억은 높은 출생률, 니은은 낮은 출생률. 그렇다면 둘은 이항 대립 관계죠. 자, 이렇게 체크하고 1번 유럽에는 여기를 말하죠. 인구 문제 기억을 겪는 나라가 자, 기억은 출생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니은을 겪는 나라보다 많다. 니은은 출생률이 낮은 나라죠. 자, 대개 아프리카가 유럽보다 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틀린 진술이죠. 2번 A는 경제 수준에 비해서 출생률이 낮은 국가에 해당된다. 자, A와 B 비교했을 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유럽에 있는 나라에 비해서 출생률이 조금 더 높은 편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B는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광로 이론에 기반한 정책을 강화해왔다. 자, 용광로 이론 몰라도 이 표현 가지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서로 다른 무엇을 용광로에 넣고서 녹여내서 하나로 만든다는 얘기죠. 자, B는 유럽입니다. 그러면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인구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펴겠죠. 4번 A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했다. 자, A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흰색이 A국이죠. 자, 초고령 사회에 도달했다라는 이것은 초고령 사회 개념 가지고 판단해야 되죠.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A국을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의 3%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오히려 B가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 있죠. 자, 중위연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5번 B는 A보다 총 부양비가 낮다. 자, 여기서 B는 한자로 표시했을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비율할 때 B일까? 아니면 비용할 때 이 B일까? 백분비라 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퍼센트로 표시된 데이터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죠. 자, 이 개념에 따라서 부양비 수식으로 표현하면 15세, 64세를 분모에 두고 0, 14세 더하기 65세 이상 이 값을 분자에 두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 먼저 A부터 보겠습니다. A, 이 값을 분모에 두고 이것과 이것을 합쳐서 분자에 올리면 되는데, 자, 0, 14세 값과 15, 64세 값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이것보다 크기 때문에 A, 부양비는 1보다 크죠. 이번에는 B를 보겠습니다. 역시 이 값을 분모에 두고 이것과 이것을 더해서는 분자에 두는데, 자, 분모 분자 크기를 비교했을 때 B는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관계에서 B가 A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옳은 진술이죠. 그렇다면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위연령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평균, 중위수, 최빈수 이와 같은 것을 논할 땐
정규분포표를 활용하지요. 정규분포표는 이 정중앙에 있는 이 점의 값이 평균이자 중위수이자 최빈수라는 가정에서 좌우 대칭형 종 모양 형태를 말합니다. 어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인구를 500명으로 잡겠습니다. 그 마을 인구 나이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는 1살부터 시작되죠. 조사 결과 89살이 최고령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1살부터 89살까지 순서대로 줄을 세울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해당되는 나이가 중위수죠. 여기서는 이렇게 봤을 때 좌우 대칭형이야 되니까 여기 44, 여기 44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중앙 나이는 4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5세가 정규분포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평균이자 중위수이자 최빈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 사람들 나이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나이는 1살부터 최고령 89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1살부터 2살 이렇게 해서 쭉 나이 순서대로 줄을 세웠습니다. 이럴 경우 중위 나이는 좌우 대칭 그 중간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위 나이는 45세가 되죠. 45세가 중위 나이가 되기 때문에 45세 아래 44, 45세 위로 44 이렇게 대칭형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현실 모형이 아니라 이론 모형이죠. 그래서 현실 모형으로 생각해 본다면 좌측으로 치우치거나 우측으로 치우치는 이와 같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규분포의 경우 평균값과 최빈값은 변하지만 최고 나이가 89세라면 즉 동일하다면 중위 나이는 45세로 같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균값과 최빈값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지만 중위값은 같아야 하죠. 왜냐하면 최고령 나이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최고령 나이를 다르게 주보겠습니다. A 마을 최고령 나이를 89로 주고 B 마을 최고령 나이를 97로 주는 경우 A 마을의 중위 나이는 45세입니다. 좌우 대칭 정중앙에 위치하죠. B 마을 중위 나이는 역시 좌우 대칭 정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45세가 아니라 49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48 좌우 대칭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위 나이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 4번 중위 연령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A만 표시했습니다. B는 숨겼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령 나이가 얼마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박스 안 점들을 서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중위 연령을 찾아야 하는데 최고령 나이를 89세로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위 나이는 45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나이대에 중위 연령이 들어가겠죠. 이번에는 B국입니다. A국은 보지 않습니다. 자, B국 막대 그래프 중앙 점을 서로 연결하면 이와 같은 정규 분포가 만들어지겠죠. 자, B국 최고령 나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령 나이를 임의로 97세로 줘보겠습니다. 그럴 경우 중위 나이는 49세가 되죠. 49세 아래 48, 위로 48. 그래서 49세가 정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좌우 대칭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A국과 B국의 중위 연령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령 나이가 정보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